제일 속상할 때가 주식이 다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오를 때죠. 또 이런 주식은 다른 주식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요즘 금융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기분이실 것 같은데요. 저금리에 이자로 수익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에 기준금리 내려서 가뜩이나 낮은 금리 더 낮아졌죠. 여기에 시중은행에서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사상 초유의 투자 금액을 날리며 터진 라임 사태 때문에 은행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저만 해도 은행은 뭔가 이제 사양산업인 것 같고 투자 매력 없는 것 같고 못 믿겠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금융주가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사태도 생겼죠. 자, 그런데 사실 실적만 봐서는 은행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긴 합니다. 은행주, 금융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주 대부분은 상업은행의 영역에 속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상업은행의 가장 큰 주수익원은 당연 예대마진입니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보통 더 높잖아요. 이 사이의 마진을 은행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출이 많을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당연 은행이 돈을 많이 벌겠죠.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준금리는 경기에 따라 중앙은행이 올렸다 내렸다 하니 경기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주, 은행주는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금리를 낮추면 낮췄지 올리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치죠. 대출 기조라든지 정부의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 팬데믹이 퍼지면서 저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은 곳이 은행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면서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은행 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생각보다 컸는데요. 한국은행이 집계한 기업대출 증가 규모를 보니까 2월에 5조 1천억에서 3월에 18조 7천억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대출을 엄청 했어요. 정부에서도 대출을 통해 힘든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노력을 한 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은행에 안 갔는데 예금은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3월에도 예금은 33조 넘게 늘었는데 기업 배당금 지급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도 늘었고요. 정기 예금도 기업 위주로 늘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이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좀 불안하죠. 이웃나라 미국만 해도 금융위기 때보다 10배 이상 오른 애플, 페이스북이랑 비교해서 웰스파고 같은 상업은행 주가는 조금 올랐거든요. 이 IT주랑 비교해서 금융주가 미래의 성장성이 과연 있는 건가?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누가 금융주에 투자를 하고 있나 돌아봤더니 버핏 선생님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30%가 금융주, 그것도 상업은행주들로 채워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좀 살펴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버핏 선생님이 금융주 웰스파고를 처음 들기 시작한 이유는 경기가 나아지면 대출로 돈을 좀 벌 거다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A, it's a wonderful bank, and it's going to do very well over time.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흔들리지만 경기가 좀 나아지면 또 안 오를 수 없는 주식이 금융주라는 판단이었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버핏 선생님은 쌀 때 사는 분이시잖아요. 오죽하면 2009년에는 웰스파고 주식을 그냥 다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웰스파고 주식을 실제로 꾸준히 사셨는데 중간에 웰스파고가 막 유령 계좌 만들고 눈 밖에 나는 짓을 했음에도 아직도 들고 있을 정도로 금융주를 사랑하십니다. 실제 우리 금융주들도 2009년 금융위기 때 큰 타격을 입었지만 경기가 살아나며 제일 먼저 회복을 했습니다. 자,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서 버핏 선생님이 금융주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고배당주라는 특징 때문이죠. 실제로 버핏 선생님도 꾸준히 배당금 받고 기분 좋아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금융주를 매우 적극적으로 재구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죠. 자, 한 번에 돈 주는 복권보다 한 연금 복권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 은행주들만 해도 2013년 이후로 꾸준히 배당 수익률을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커졌습니다. 현재 은행지주가 포함된 금융업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인 0.32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상 현금 배당액이 줄긴 했지만 주가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배당 수익률은 6.3%로 지난해 배당 수익률은 5% 대비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대출이나 수신도 생각보다 괜찮고 경기도 나아질 일만 남았고 배당도 높다 하고 주가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니
당장 HTS 열어서 금융주 사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어디나 그렇듯 동전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악재나 우려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개미가 생각하는 악재보다 투자의 대가가 생각하는 악재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워렌 버핏 선생님이 심지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사셨던 골드만삭스 보유 지분을 최근 3월 말에 대부분 팔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는 버핏이 골드만삭스를 버렸다. 이제 진짜 걱정할 시간이다. 라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죠. 최근에 델타항공 다 파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골드만삭스 지분의 80% 정도를 팔고 JP모건도 팔고 하셨다네요. 버핏 선생님 사실 제가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미국 경제 괜찮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항공주, 금융주 파시고 나서 이달 초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의 경제 열차가 선로를 잠시 이탈한 것에 불과했다면 지금 이 열차는 궤도에서 끌어내려져 옆으로 밀쳐진 상태라고 하셨대요. 2008 and 9, our economic train went off the tracks. And there were some reasons why the roadbed was weak in terms of the banks and all of that sort of thing. But the train went. This time we just pulled the train off the tracks and put it on a siding. 경기가 상승해주면 좋지만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자, 역시나 투자의 대가로 잘 알려진 레이 달리오도 금 빼고 주식 채권을 절반씩 1분 뒤에 팔았다고 합니다. 금융주 팔고 홈디포 같은 경기 방어주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 IMF나 세계은행이나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게 현실화하면 금융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직격탄을 맞아서 수익이 감소되면 배당 수익률 5에서 6% 정도도 장담할 수 없죠.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이 작년에 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건데 작년 배당금만큼 올해 또 준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실제로 금감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정부들도 각 금융기관들의 배당금 지급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빅5 은행이 배당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끼리도 배당금 지급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008년 리만 사태 때도 지급한 배당금이라 만약 지급을 안 한다면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어찌저찌 회복된다고 해도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저금리 구도가 상당 기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나 팬데믹이 앞당긴 언택트 트렌드로 대면 거래 수요 감소도 우려 요인입니다. 또 은행들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실 대출이 증가하면 결국 이걸 메꾸는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자산의 건전성도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금융주는 실적을 크게 내고 있고 주가가 역사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정부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은행들의 실적도 예상보단 나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쉽게 담을 수 없는 건 팬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그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텐데요. 과연 쌀 때 사도 되는지 여러분은 금융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도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